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줌으로 외부 강의를 한 거는 랑연 고편에 한 번 나갔었고요. 처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백만영자 한미아 사장님도 계시고 최인모 사장님도 계시고 이런 그룹에 와가지고 저희 그 스토리를 들려드린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민정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업 설명은 지금 집어넣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모지인 포항에서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고 사장님들의 파트너들 또한 이런 포항이나 이런 지역의 불모지에서 팀을 꾸리실 수 있을 때 저희 스토리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안 뜨나요? 잠시만요. 떴나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소리 공유. 네,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지는 7년 반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제 메인 사진은 지금 원픽 뉴스킨이라고 정했고요. 저는 이 제목을 정한 건 원픽이라는 뜻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선택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 문화, 그리고 보상, 그리고 뉴스킨 안의 삶, 그리고 뉴스킨과 저의 삶이 일치되고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원픽 뉴스킨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제가 티메리 트립을 바르셀로나 갔을 때 저희 남편과 함께 카탈루냐 박물관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안 먹혀서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게 슬라이드 쇼가 오는 건지. 지금 뜨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왼쪽 사진은 제가 티메리트 트립 가가지고 우리 그 작가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이고요. 다른 부부들은 굉장히 그 점잖은 사진을 많이 요청을 하던데 저희 부부는 이렇게 과감한 사진을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네. 지금 화면이 그 슬라이드 쇼 한 장으로 안 보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이는 그걸로 지금 아, 뜨거든요. 그래요? 네네네네. 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네네네. 그러면은 백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그 왼쪽에 제 남편이 보이시나요? 네, 제 남편이 지금은 너무나 멋지신데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허리둘레 40이었고 담배를 하루에 4갑씩 피는 저런 머리를 허리까지 길러가지고 저런 마초의 얼굴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을 선택했을 때 저를 4년 동안 주변에서 뜯어 말리고 결혼을 못하게 했었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 수많은 분들이 저를 말리셨는데 제가 저 사람이랑 살아봤냐고. 지금 보면 제가 뉴스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한테 너 아직도 그거 하니? 뭐 투잡으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를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선택하고 나서 그 결과물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티멜리 트립을 달성하게 됐을 때 저희 스폰 사장님이 그 포항이라는 불모지에서 티멜리스트가 나오게 되면은 티멜리트 트립 일주일 동안 여행 전에 유럽 여행 일주일을 공짜로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여행의 의미가 공짜 여행이라는 단순한 그 의미보다는 제가 리더 선생님하고 같은 시간을 일주일 동안 더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저 경험을 함께 하고 싶었고, 부자의 삶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었고, 저희가 그때 이렇게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바르셀로나 이렇게 5개국을 2주 동안 무료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에서 가장 좋아했던 건 저희 남편이었고요. 보이시나요? 저 스마일. 그리고 이렇게 초대돼서 엄청난 파티에 초대돼서 파티 주인공으로 그런 모습, 그리고 저렇게 요트 경기를 했어요. 요트 수십 대가 뭐 어디 코스를 갔다 오는 경기를 했고, 태어나서 저렇게 멋진 요트에 저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 잠깐 보실게요. 남자분들 계시니까 네, 이렇게 피사의 사태 앞에서 이런 것도 해보고요. 자, 회사에서 주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국립박물관에서 저희가 초대받아가지고 해줬던 행사입니다. 카르멘이 나올 건데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이런 문화를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회사가 너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또 한 번 느꼈고요. 이런 행사를, 이런 문화를 저희에게 팀메리트가 되신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을 계속 공짜로 줄 수 있는 삶의 질을 올라가는 이 뉴스핀의 기회가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기회. 그때 저희에게 서빙하는 사람만 7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쇼핑도 하고.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업자분들이신데 이 꿈을 꾸실 때 꿈에 대한 청사진이 머릿속에 항상 있으신지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드림보드를 만들잖아요. 눈을 뜰 때 그 드림보드의 모습이 내 미래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를 명확히 생각을 하고 아침을 출발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 눈을 뜨면서부터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지금 힘든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미래에 대한 나의 청사진, 반드시 나는 그렇게 될 거야라는 믿음을 꿈을 꾼다면, 그 청사진이 머릿속에 있다면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뉴스킨 하기 전에는 옷가게를 3개를 운영하는 그냥 CEO였습니다. 옷가게를, 보세 옷가게를 3개를 했었고, 나이 30살에 저렇게 뚜껑 열리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간은 전혀 없이, 시간은 하나도 없이 그냥 앞바다 정도를 갈 수 있는데 쓸데없이 저렇게 오픈카를 타고 멋을 즐기면서 그냥 머릿속에는 나는 포항에서 제일 멋진 여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고 있었고, 고객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와인 파티를 즐기고 또 새벽 수영을 다니면서 제가 총무를 하면서 진짜 잠을 안 자고 놀이 문화와 일을 정말 즐기면서 하고 있었고요. 2013년 10월 달입니다. 그 TR90이 출시를 했을 때였어요. 에이지락 TR90이 나왔을 때, 그 전에 저는 스폰서 선생님 어떻게 만났냐면 10년 동안 오시던 저희 고객님이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개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분은 그냥 왔다가 가시는 분이셨고, 저는 콜드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라고는 저는 그냥 한 번씩 오메가3 사는 정도, 바디바 하나를 한 달을 제대로 써보고 세상에 이런 제품이 있구나라는 그런 선입견이 깨지는 시점은 있었지만, 이분이 저에게 뭐 2009년도나 2010년도에 그렇게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걸 전달했을 때 저는 오로지 피부 여드름이 문제였지 그런 거에는 주름에 관심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 TR90이 나왔을 때는 제가
굉장히 예전에 20대 때 뚱뚱했었어요. 60 몇 킬로 나갔던 뚱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늙지 않는 거, 젊음을 유지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달해 주셨을 때 우리 에이즈락 유전자 칩 설명을 했는데, 제가 5분 만에 159만 원을 결제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한 세트를 또 유통을 해서 캐시백 5만 9천 원을 받으면서, 그날 저도 모르게 LOI 2천 포인트가 들어갔고 2달 만에 사업자가 자동 통과됐어요. 그리고 사업자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또 수영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 저병 대회를 나갔는데 저병을 50m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5m 수영장만 다녔기 때문에. 근데 총무라는 이유로 일단은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저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장님이 이제 이거를 아시고, 제가 사업하기 전에 TR90를 사기 전에 한 30알 정도의 갈색 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R2랑 오버드라이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워터 같은 거 물을 한 병을 주시면서 이걸 다 먹고 하면은 50m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옆에 언니랑 나눠 먹고 어쨌든 제가 50m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제품이 유통이 되기 전에 제품 체험에 저한테는 기회가 있었고 뭔가 호기심이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TR90를 먹었을 땐 제 신체 나이가 42살이었거든요. 근데 신체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인바디를 쟀는데. 그리고 내장 지방이 20에서 30밖에 나오지 않았고 체지방이 20%가 되지 않았는데, TR90을 먹으면 이게 29살이 되겠구나, 신체 나이가. 저는 진짜 그 믿음 하나로 TR90을 에이즈라고 먹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독이나 이런 고혈압, 당뇨 아니면 체중을 뺀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닌 뉴스킨 제품으로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는 사업 도구였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게 사업 도구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도 체지방 18%에게도 TR90를 먹이고 20%에도 먹이고 23%일 때도 먹여요. 그리고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사업의 기회를 그렇게 전달하는데, 저한테 우리 손은숙 사장님, 일대 스폰서장님은 백만장자 손은숙 사장님이시거든요. 손은숙 사장님께서 TR90을 전달하실 때 눈이 벌게 가지고 이 TR90 때문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눈빛이셨어요. 이 확신, 이 제품에 대한 확신, 5분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걸로 엄청난 사람들에게 요요가 없다라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라든지 젊어질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비싸요라고 얘기했지만 12개월 무이자 오케이. 그리고 그 결정하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었어요. 그분의 확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는 메타의 기회도 우리가 그런 눈빛으로, 그런 설레임으로, 나의 믿음으로 전한다면 메타의 기전이나 메타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제품을 통한 사업의 기회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TR90를 만나고 했을 때 저희 남편도 잘 나갔고 저도 괜찮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스폰서 선생님이 저한테 사업자 통과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땐 또 1억을 투자해가지고 부자 동네에 60평만 있는 아파트에다가 또 새로운 옷가게를 차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내일 모레 오픈하는 타이밍에 저보고 사업자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장님, 저 내일 모레 옷가게 오픈해요. 이랬더니 어머 어떡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3,000포인트를 하시면 되고 사업자를 통과시키고 하시면은 석세스 트립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럼 잠 안 자고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숙제를 제가 일단 해보는 거, 이 좋은 제품이라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제품이고, 누스킨 보상을 들었을 때 저는 6대 보상에 진짜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아무리 혼자 해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됐었는데 이 레버리지를 보는 순간 제가 소원이 뭐였냐면은 50살에 은퇴하는 거, 또는 정말 하이힐 10몇 cm짜리 신고 정말 수서시 쫓아다니면서 세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카운터에 앉아서 돈 세는 사장, 그 정도까지가 저의 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50 이후에 셔터를 닫아도 내가 열심히 한다면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권리소득을 이해하고 나서는, 이거 내가 남편한테 나 제대로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렇게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서울에서 엄청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내가지고 야밤도주로 포항에 이사를 왔어요. 집에 딱지를 붙이는 걸 받고, 대학교 3학년 때 아빠가 사업을 이것저것 하시다가 47세, 제가 49살이거든요. 저보다 2살 어린 나이에 간암으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집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는지를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즐기고 있지만 미래가 불안하고 또 그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은 90세, 91세신 부모님과 함께 저희는 6인 식구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의 어깨에는 이 5명의 그 밥줄을 우리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었고, 우리 새아버님은 91세신데 대장암도 수술하셨고 뇌경색을 3번이나 쓸어주셨었고 그러한 분이신데도 아직도 건강하세요. 이제 지금 진짜 120세 세대가 온 건지 저희 시어머니도 90세이지만 아직도 저의 속옷을 다 빨아서 제 서랍에 넣어주시거든요. 제 살림을 맡아서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런 남편의 어깨를 덜어주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자유로운 삶을 제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우리 딸은 제가 미국을 2번 데려갔거든요. 아들은 1번 데려갔고 딸은 2번 데려가니까 벌써 2번째 미국 남자랑 결혼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남을 신경을 안 쓴다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예술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래도 중3인 중인데 진지하게 내년에 1년만 미국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미래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됐었고 제가 결정적으로 제일 쇼크였던 거는 나이표였습니다. 나이표를 스폰서 선생님이 보여줬을 때 와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130세 시대가 올 것이고 저는 42살에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제가 해봤자 힘 빠지는 50이 넘으면 젊은 사람들을 상대를 할 수 없을 것이고 50에도 셔터를 닫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우리 월 3천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거를 끊임없이 찾고 있었을 타이밍이었고 남편도 그때 48살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죠. 47살이었네요. 남편 혹시 준비한 거 있어요? 저 모르게. 남편이 막연하게 자기는 70세 이후는 건물이 있을 거래요. 그 건물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인테리어 일을 하는 우리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의 책을 사서 보는 사람이에요. 포항에 그런 사람이 없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직 미래의 계획이 준비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조급함이 생겼었어요. 참 저처럼 이런 월천을 벌고 남편이 수익이 있고 이런 상황에도 미래의 준비가 되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없을까. 사사분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직장인이었다가 자영업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는데 시간의 한계와 몇 개를 해도 늘지 않는 소득 한계 더 이상 월 2천 이상이 벌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었고 오른쪽 사보면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하는 진짜 놀고 먹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스폰서 사장님이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이신 500만 장자 이강민 사장님을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3천만 원 버는데 쓸 게 없습니다. 5천만 원 버는데 조금 저축할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진심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미국이란 곳에서 사시면서 2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집에 4차가 있고 여행을 다니는 삶을 살면서 3천만 원이란 돈은 결코 큰 돈이 되지 않는 돈인데 5천만 원을 벌겠다고 말씀하셨고 스폰 사장님은 진짜 1년 후에 몇 년 후에 월 8천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 8천만 원을 버시는 500만 원자 선생님이 되셨고 목표는 월 3억으로 바뀌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결정을 하고 저는 알아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본 비즈니스는 제가 옷가게를 그렇게 두려움 없이 3개를 운영했듯이 이것도 내가 직접 해봐야지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하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은 가야겠다라고 하고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았고 스폰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뉴캠프 상반기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옷가게를 시작하고 새로운 옷가게를 1억이나 투자해서 오픈을 해놓고 가게에 붙어가지고 고객을 제가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스폰서장님이, 그때까지 저는 이제 사업 시작한 지 2달째였는데 출근하지 않았고 그냥 포인트만 유지했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여기 뉴캠프를 가야 된다. 저는 못 갑니다. 가게를 지켜야 됩니다. 사장님이 그러면 내가 1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벌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나 그 돈 받을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갈게요. 해서 스폰서장님이 10만 원 벌금 안 받으셔가지고 제가 갔던 그 뉴캠프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낭 메고 부산에 오셔가지고 백스코어에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저 목걸이를 다시는 걸 보고,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기회구나,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1,500명을 5성급 호텔에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를 뉴스킨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 목걸이를 받을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는 주차 요원이 제가 뉴스키너인 거를 볼까봐 숨겨졌어요. 손으로 가렸었거든요. 아직은 저한테 선입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행사를 보고 저에게 뉴스킨 사업자들이나 뉴스킨 본사 직원들이 저희를 대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고, 와, 여기 대기업이네, 마인드도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집에 올 때까지 저 목걸이를 벗지를 않았어요. 저 그날이 저에게는 회사를 본 첫날이었고, 저에게는 진짜 더 많은 결단을 하게 되는 그거였고요. 스타 포텐셜을 달성하고 대표 스피치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달성하면서 뉴캠프 하반기에 저희 남편을 데려갔어요. 저희 남편 또한, 와, 정말 멋진 일이구나, 이 회사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걸 하시면서 저에게 더 용기를 주셨죠.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1억이나 투자해가지고 남편이 차려준 옷가게를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뉴캠프 하반기를 갔다 오면서 바로 카스에다 올렸어요. 저는 가게를 내놓는다고. 저를 여태까지 14년 동안 도와주셨던 고객님들 감사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일을 할 테니까 저를 응원해 주세요라고 쓰고, 그리고 가게 할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카스를 올렸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덜덜덜 떨면서 했는데 남편이 여유가 없어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점포 임대를 문 앞에 붙여놓고 저 가게는 월세가 130이었고 그다음 세금까지 내야 돼서 월 150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1년 동안 가게를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가게에 대해서 한 2천만 원의 월세를 계속 내고 그 안에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그 가게를 1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저도 뉴스킨만을 위해서 내가 결단했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두 가지를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옷가게도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성공을 땡기기 위해선 버릴 거는 얼른 버려버리자라는 생각을 해서 7개월 만에 전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바닉을 들고 다녔어요. 사실 저희 그때 제 사무실에 사장님들이 계셨다가 이제 독립을 많이 하셔가지고 출근하는 분도 몇 분 안 계셨고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갈바닉 하나 들고 그냥 막 밀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와이프들, 그런 뭐 사짜 와이프들, 뭐 월이락 버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라인으로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진짜 뭐 시스템 없이 배운 거 없이 그렇게 전달을 해놨더니 그런 분들이 Y가 없던 사람들이 저에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한 과정이 저한테 있었고 부자들은 기회를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때가 알맞은 시기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제가 뉴스킨 보상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옷가게를 한 2년 정도 하고 전업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회사를 알고 나서 내가 옷가게에 붙들려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의 타이밍이 있을 때 진행을 해보자라고 그냥 그 기회 자체를 멋으로 보고 저는 집중해서 옷가게를 버렸습니다. 그것을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가 아닌 어떤 것에 주목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보상을 칠판이 보이는 데면 다 6대 보상을 풀고 포항에서 팀엘리트를 배출하는 팀엘리트가 되고자 썼습니다. 그렇게 쓰고 보상을 쓸 때는 반드시 제 꿈을 쓰고, 그리고 스폰서장님의 꿈인 3억을 같이 적고 저는 100평의 집에 살고 싶고, 이렇게 보상을 풀면서 사업 전달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 1대 스폰서장님이신 손흥수 사장님은 지금 팀에리드 백만왕자 사장님이신데 저 때 저와 같은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셨어요. 저는 저희 주변에서 포항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사장님을 본 적이 없었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저희가 세조가 팀메리트가 되면서 그 다음에 팀메리트를 달성하시면서 그렇게 팀메리트를 배출하는 사장님이 되셨고 지금은 포항의 사업자가 한 150에서 200개 정도의 사업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달성했는 게 제가 첫 번째 달성했는 게 이렇게 그 북아시아 크루즈였었어요. 첫 트립이 너무나 훌륭했던 거예요. 이 배를 타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만나기 위해서는 그 호수에 찾아가서 똑똑 문 두드려야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배 안에 이렇게 구찌라든지 엄청난 배 안에 모든 명품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놀랬던 비전을 느끼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제가 여기서 한강 이남에서 가장 잘하는 신규 사업자에서 대표 스피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이신 이강민 사장님의 도움으로 시스템을 만나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젊은 밀레니얼 리더로서 포항에서 가장 큰 그룹을 가지고 계시는 박수영 사장님이시고요.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엘리자베스 사장님 제2대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인 엘리자베스 사장님 시스템을 조명으로 시작해서 2015년도에 저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배웠고요. 그리고 팀멜리트를 해보라라고 2015년도, 2016년도 5월 달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해볼 수 있나 없나 저한테 그냥 물어보신 것 같아요. 세조한테. 그 세조가 근데 그 말씀이 저희를 믿어주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리더로서 조직을 하고 있지만 제 파트너를 제가 믿어주는 그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꿈도 꾸지 않았고 제가 파트너가 1대가 5명 있었는데 팀 엘리트를 해보라는 그 말씀 하나가 저에게 힘이 되었고 함께하는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같이 협업해서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그걸 했었고 친구한테 저렇게 써달라고 했고 2017년도 3월 달에 팀 엘리트를 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딸이 저를 응원을 가장 많이 해줬어요. 딸이 저렇게 벽에 붙여가지고 해줬었고 이렇게 팀 엘리트 케이크도 받았고 형제라인 사장님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아까 그 5명 작은 인원수로 시작을 해서 몇 년 안에 4년, 5년 안에 이렇게 조직이 커져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팀에는 남자도 없었고 또 저의 리더십으로는 팀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팀이 분리가 돼서 커피숍에서 5개월 동안 팀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불모진 상의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 미국에 계시고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5개월 동안 저희가 했던 거는 매일 새벽에 책을 읽고 올리는 거 그리고 새벽 6시 반에 스쿼트, 줌으로 스쿼트를 한 지가 지금 거의 2년째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건 스쿼트 100개를 출근하면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도 출근하자마자 스쿼트 100개를 했거든요. 그 스쿼트 100개를 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일과였고 그것을 해냈다는 그것이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자신감이 커지더라고요. 그 지금도 6시 반에 스쿼트를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저거든요. 제가 지금 턱걸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턱걸이 하나, 턱걸이 둘, 턱걸이 셋. 네, 이 턱걸이를 하기 위해선 턱걸이를 하기 위해선 바로 저게 되지 않더라고요. 턱걸이 10개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팔굽혀펴기도 하루에 100개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드는 거, 복근 운동 이런 거를 다 해야지 1개를 겨우 해내고 2개를 해내고 3개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내고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도 욕심을 내서 더 하려고 다른 시스템이 다른 그룹이 뭘 하니까 더 하려는 것보다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항상 해내고 꾸준히 한결같이 될 때까지 한다면 반드시 어떤 큰 리더가 와도 50명이 와도 100명이 와도 그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7년 반 이렇게 8년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체력 단련으로 저를 다졌었고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이 일순간에 그런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꾸준히 정말 열정이 낮아도 되더라고요. 꾸준히 지속하는 그 힘, 그런 것들을 계속 거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열정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10대 업라인 스포너 사장님이신 키시모토 사장님이십니다. 미국에 갔을 때 저희가 자택에 방문을 했거든요. 키시모토 사장님은 이런 대저택이 80억이라는데 이런 대저택이 11채가 있으세요. 이제 이분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60억을 모교에 기부를 하셨고, 그리고 매달 엄청난 돈이 그렇게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자녀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자녀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 유산을 그렇게 교육을 못 받는 부모가 없는 그런 어린이들 재단에 이미 다 기부를 해 놓으신 상태예요. 돌아가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돌아가시는 그 상태이시고, 이분이 저희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그 믿음, 이런 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킨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바이타민을 한 달에 100개씩? 100개인가 1000개인가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굉장히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신 역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점, 이 사업이 지닌 가치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액수로 평가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아까 키시모토 사장님 부부를 뵈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생이 바뀌었는지 변화시켰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뉴스킨을 하면서 그런 오만한 생각을 했다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고, 이런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을 리크루팅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른 성공이고, 우리 브레이크로니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거. 아무리 그룹이 커도 아무리 확장이 돼도 이런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썩은 사과가 돼버리면 조직을 와해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성장이 더디더라도 정직한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분의 리더 사장님들, CEO 사장님들 또한 제가 사업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셨고요. 이 세 분이 중에서 샌디 티럴슨 사장님이 바르셀로나 티멜리 트립에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35년 동안 이 철학을 지켜내고 이 기업을 지켜내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랬을 때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힘드셨을 때는 스티브 런드 사장님이 열정을 내주셨고, 샌디 티럴슨 사장님이 힘들으셨을 때는 브레이크 로니 사장님이 또 힘을 내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협업을 하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혼자서는 개인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성공을 큰 성공으로 협업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롤모델이 이 세 분의 CEO가 아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업라인 스폰 사장님이신 엘리자베스 리 사장님이십니다. 유럽 여행 갈 때 그 페레건모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손을 이렇게 잡고 있죠.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사진이고요. 업라인 스폰 사장님이 성공하신 사장님이 저희 성공을 바라는 사장님께서 저희 손을 붙들고 계셔 주신다면 미국에 계시든지 뭐 어디에 계시든지 저희 성공을 바래 주시고, 또 저희 성공이 될 거라고 믿어주시는 그 한 분 때문에 제가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제가 그분들을 감사하고 제가 믿어주고 또 그분에게 손을 놓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스폰 사장님 보면서 배우고요. 안젤라 류 사장님이십니다. 에이즈락의 대표 우리 사장님이신데요. 월 소득 24억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매달 만날 24억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봉제 공장의 그런 직원이었던 분이 인생이 바뀌셨습니다. 이분과 감히 제가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건 티멜리 트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훌륭하신 이 영향력은 이분이 벌어들인 소득의 90%가 심장재단에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치로운 돈을 버는 건지 뉴스킨에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저분이 너무 멋스럽더라고요. 이날 또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진짜 너무 멋지고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업하는 도구는 에이지락 TR90입니다. TR90으로 만났고 지금 제 파트너들은 해독 개념으로 많은 분들의 건강을 고쳐주면서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지만 저는 TR90의 에이지락으로 만났어요. 근데 지금 또 제인 씨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도구를 처음에는 젊어지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삶을 가꾸는 도구,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사랑과 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조직의 확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4살 때 얼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24살 때 40살 정도로 보였었어요. 이때는 제가 이 부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신욕을 매일 하고 정말 막 다이어트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몸무게가 60kg가 되지 않는데 저렇게 부은 얼굴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47에 돌아가셨던 것도 이유가 있겠죠. 저는 유전자가 별로 좋지 않아요. 신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간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런 얼굴로 살았는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37세 얼굴 축 처져가지고 저런 그 거의 50대 탄력을 가진 30대 얼굴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뭐 로타리니 뭐니 이런 모임을 다니다가 얼굴이 40세에 저렇게 늙어버린 얼굴이었어요. 에이지락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젊음을 찾으셨죠. 2014년도 제가 비자 측정했을 때 다이아몬드 됐을 때 제 얼굴이 여드름 범벅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저 얼굴로 저는 사업을 했거든요. 저를 보면은 아무도 누스킨 제품을 사지 않았어요. 저는 오로지 TR밖에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바디 갈바니, 그것도 얼굴 갈바니도 아니고 바디 갈바니. 그런데 이제 유스 스팬을 통해서 TR90을 제대로 해독 개념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저렇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파트너이고 SBA를 달성하신 분인데 2년 반 전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TRIT를 드셨을 때 왼쪽의 모습이 저는 그냥 50kg 정도 되는 160의 얼굴이었고 목주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체지방이 30%면 그 키에 그 몸무게 30%면 암 걸릴 수도 있는 퍼센테이지예요. 이랬더니 그분이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TRIT를 시작하시고 10일 만에 갑상선을 발견하셨어요. 진짜로. 갑상선을 발견하셨고 그리고도 TRIT를 열심히 드셨는데 지금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를 하셨고 이분이 해독 개념으로 이렇게 TRIT를 드셔서 이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 분입니다. 단 3개월 만에 변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22kg를 빼시면서 당뇨, 고혈압, 이런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시면서 왼쪽의 모습으로 바디 프로필을 찍으시고 이분 이하로 이번에 TRIT가 24개가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왼쪽의 남자분은 38세인데 뇌경색으로 이게 왼쪽이 마비가 오셨어요. 그랬을 때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TR90을 통해 가지고 22kg, 23kg를 지금 빼셨고요. 완전히 젊으셨고 팔에 한 쌀을 100가마 들고 있는 그런 저림, 무거움이었는데 어떤 자기랑 같이 PT 받는 분 20명 중에 가장 힘든 무게를 치고 있고 그 손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가 놀래가지고 이 사업을 전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가족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분이세요. 이분이 광주 분인데 제가 이분을 1월 달에 만나가지고 5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통화를 하면서 TRIT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얼굴이 처음엔 여드름 조금 있는 얼굴이었는데 저희 수분 라인 조금 쓰더니 얼굴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스테로이드제가 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험악한 상태가 됐고 광주에 계시는 분이었고 저는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눈이 와도 겨울에 광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안아주면서 이분에게 매일매일 통화하고 화상 통화하고 사진으로 점검해서 TRIT를 2월 말에 드시게 되면서 오른쪽 얼굴은요 몸무게 50kg에 키 160에 체지방이 30%예요. 왼쪽은요 몸무게 48kg에 체지방 16%예요. 무려 14%가 도대체 이분의 어디에 몸무게 그 50kg 안에 어떻게 그렇게 있었는지 다 독이었던 거예요. TRIT를 제가 또 제인식 했던 시간이었고요. 저희 시어머니이십니다. 90세이세요. 90세. 90세이신데 왼쪽에 지금 57kg이시면서 되게 부어 계시죠. 평상시도 몸에 반점이 많으시고 양약을 많이 드셔서 밤새 가려움증 때문에 끓여가지고 이게 이제
그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거 해독이라는 걸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고 또 온갖 그 한약방 그다음에 양약방을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 식품을 꾸준히 드시질 않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귀가 얇으셔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거 159만 원짜리니까 어머니 진짜 드시라고 해서 오른쪽 얼굴이 25일 만에 나온 얼굴입니다. 이 연세에도 4kg가 빠지시고 근육량이 1kg가 느시고 내장 지방이 30이 떨어지시면서 책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책을 책상에 맨날 올려놓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건강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파마넥스 책을 읽으시면서 식단이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탁자에 지금 야채 보이시죠? 저런 거 드시지도 않나요? 근데 저런 걸 드시면서 몸이 너무 좋아지신 거죠. 제가 이제 인스타에 저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닌데요. 그 사람이 아니죠, 여보 씨. 제가 봤을 때. 하긴 좀 달라진 것 같긴 같다, 그제? 네, 완전 피부도 반짝반짝이시고 얼굴이 작아지셨잖아요. 오늘로 화장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눈도 커지시고 피부가 매끈해지셨어요. 화장도 안 해서 귀찮아 요새는 하는 것도 그래가 안 했다 그러니까요. 이가. 안 해도 만족스러우니까 안 하시는 거겠죠.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귀찮으니까 그만 아이고 막 그냥 나가자 이래 하는 거지. 근데 목주름도 없어지신 것 같아요. 응? 목주름이요, 목 탄력. 응. 목주름이 없다고? 예, 목주름 탄력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목이 쭈글쭈글. 진짜로? 네,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어머니 스스로가. 피부가 살이 되게 쫄깃쫄깃해진 것 같거든요. 간지러움증은 일단 없어지셨잖아요. 많이. 간지러운 좀 간지러운 때도 있긴 있는데 네, 저렴맨들이 심하진 않지. 네. 저렴맨들이 심하면 못 살아. 맞아요. 사람 말려 죽는데 뭐. 맞아요. 네. 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거 드리면서. 그리고 15일 식단 해독 15일 동안 쉐이크만 드셨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근데 그거 못해요. 얘기하시는 분에게 저 영상을 보여드리면 다른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말않고 그냥 하세요. 90세 어머님도 하셨는데. 그리고 저가 지금 36세, 37세 얼굴이 이 상태였거든요. 그 제가 이랬기 때문에 지금 저가 이렇게 나이 50을 바라보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서핑 타려고 이렇게 서핑을 비키니 입고 탈 수 있는 그런 에이지락을 통해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제든지 그냥 있는 옷 오늘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몸을 제가 가지게 됐고, 자, 여러분 2000BR이 있습니다. 이제 메타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올해 딱 2배만 성장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5배 성장하면 저희가 10배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00BR과 메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 그림이 뭐냐면요. 제가 홍콩 컨벤션에 갔을 때였어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포스타 크리에이터 팀 에디터들, 그리고 왼쪽에 글자가 지금 잘렸지만 엘리자베스 선생님이 지금 계시는 그 저쪽이 1 플러스 100이에요. 6개월 동안 루비 한 조를 탄생시키고 100명의 사업자를 만들어낸 사업자가 어마무시해요. 수백 명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김영란 사장님 계시는 저기 쉬동이 계시죠. 5 플러스 500. 저게 6개월 동안 5조의 루비를 만들고 500개의 대리점이 저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한 분기당. 엄청난 일이죠. 이건 완전 비즈니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하죠. 제가 홍콩 상해 센터에 가봤습니다. 여기는 상해 센터입니다. 상해 센터는 3,000평입니다. 너무 건물이 커가지고요. 엄청나게 큰 건물에 한 층을 누스킨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강의장, 3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강의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센터에 있는 대문장이에요. 여기는 소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데모스트레이션을 받고 있는 자리예요. 테이블에 아예 갈바닉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오시면 제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체험하고 약산성 테스트하고 칠판에서 보상 풀고, 여기 막 가면은 문신색인 사람, 막 금반지 낀 막 조폭 같은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부자 아줌마들이 줄줄이 앉아가지고 약산성 테스트로 저거 흔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캐리어로 6,000포인트를 그냥 가져가요. 아, 나 오늘 사업할래. 센터 받고. 그래서 이때 제가 봤을 때 이때가 에이즈랑미의 기회였어요. 에이즈랑미의 기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에 정말 설레야 되고 이것이 그리고 사업은 SNS 우리 열심히 하고 있죠. SNS 이걸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반드시 만나서 액션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커피숍을 5개월 동안 전전긍긍하다가 제가 원하던 바닷가에 80평짜리 센터를 파트너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차렸습니다. 차리고 나서 미국을 갔다 왔고 미국을 갔다 오니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저희 센터를 활용해가지고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큰 규모의 센터를 차릴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더 많은 투자였습니다. 인바디가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손 사장님, 일대스폰 사장님 인바디를 이제 770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는 그 270만이라도 샀습니다. 사고 그리고 바이오 스캐너를 상시하면서 이 센터에는 저희가 방이 9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4단계 난리지만 그렇게 아닐 때는 또 저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 공간에 모아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사실은 6개월 동안 PT를 배웠습니다. 그 PT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모든 사업자들이 코치의 능력을 키웠고 센터에는 운동 도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오시면 바이크 타시고 인바디 하시고 바이오스캐너 하시고 양자 되시고 운동 배우시고 여기서 모든 TR 시스템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초대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안 된다고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반드시 생각대로 될 것이다라고 마가렛 대처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돈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그렇게 벌 때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나가는 박스 줍는 할머니들, 아기를 업고 박스 줍는 박스를 모으는 그런 분들을 뵀을 때 내 삶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팀이 잘 안 될 때 정말 다 못해도 나 혼자라도 해야지. 다 떠나가도 나 혼자라도 할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은 박스는 웬 말이에요. 얼마나 큰 집에 살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공해낼까? 얼마나 더 젊은 모습으로 살아갈까?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수백 명씩 느는 그런 상상만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뭐 나만큼 해도 성공 못하면 누가 해? 라든지 다 떠나가도 나 혼자 할래? 라든지 그런 말이 결국에는 생각이 그런 결과를 끌어내는 거더라고요. 저희 드림보드고요. 3장을 풀어서 이렇게 센터에 제 방에 놔뒀고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 건 저는 밀레니얼 그룹을 만들고 싶어요. 제 아이도 이제 몇 년 후면은 뉴스킨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만 밀레니얼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그러면 생각도 젊어야 되지만 몸도 젊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옷자 몇 달 있으면 옷자 달잖아요. 옷자 단다고 뒤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남들 노는 거 구경만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언덕 위에 조그만 집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키시모토 사장님처럼 또 우리 엘리자베스 이강민 사장님 지금 애틀랜타에다가 엄청나게 훌륭한 집에서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초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저희 아들 방 정리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방 정리부터 책장 정리부터 제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트렁크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적어놓고 하나씩 가족여행이라든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저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2021년도에 내가 이렇게 계획했던 거를 한 개씩 해나갔구나. 이렇게 저는 전체 시스템 플러스 개인 시스템에 집중을 하면서 결국에 모든 것은 나이다. 나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고 내 조직도 나의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멋진 사업 설명도 아니고 또 뭐 웨타에 대한 그런 설명도 아니지만 제가 포항이라는 곳에서 정말 삶을 바꾸고자 하는 저희 동지들과 함께
그룹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용맹정진을 생각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성장하고 성공하는 뉴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오늘 가장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노력을 더 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메타로 성장해서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